방송인 박소웅 씨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부친이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을 사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친족 상도례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손정희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정희입니다. 네, 먼저 사건을 좀 정리해 보면 박소웅 씨의 친형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에 동생 박소웅 씨와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횡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친족 상도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친족상도례라는 건 친족 간의 재산 범죄가 발생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는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들이 엄마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이럴 경우는 형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동생이 결혼해서 따로 떨어져 사는 누나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형제도 촌수상으로는 이촌에 해당하기 때문에 글쎄요, 왜 형에게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적용이 되는 걸까요?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대해서는 직계 혈족인 아버지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지만 친족 간에 있어서는 같이 동거해야지만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이 사건에서는 박소웅 씨랑 형은 따로 떨어져 살기 때문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친형에게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친족 관계를 고려해서 형을 참작할 수 있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친족 관계 과정에서 이제 발생을 할 때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거나 특히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고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친족 관계를 악용해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합의 보지 못하면 가중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박소웅 씨 아버지가 모든 횡령과 자산 관리를 본인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제 박 씨가 부모 형제를 도둑 취급했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 입장에서는 교사한 아버지 말을 안 듣기 어려웠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은 아버지가 썼다. 이렇게 주장하면 본인의 형을 감경시키거나 일부 피해액이 빠져서 본인이 법정형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친 입장에서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이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실체 관계는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친족 상도례가 자녀가 이제 부모님 지갑에 몰래 손을 대거나 또 부모님이 자식의 세뱃돈을 몰래 쓰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건데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돈 거래, 재산 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이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에서는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근저리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작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화되어 있고요. 경제 생활을 공동으로 하기보다는 다 별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하거나 재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가해자 피해자 갑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처벌받지 않음을 이용해서 본인이 좀 다수의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중앙일보 온라인에서 조사를 벌였는데 친족 상도례 폐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85%가 폐지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오늘날 이제 가족의 개념이 많이 달라지고 가족 내 재산 다툼이 좀 잦다 보니까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회해 입법에도 우리나라처럼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거나 그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방향보다는 처벌은 하되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떤 범죄에 있어서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전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을 해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면 처벌하는 추세로 가자는 것이 입법 내이고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박소웅 씨 사례를 예로 들었지만
진짜 가족과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고소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은 가족 관계에서 돈 관리를 누구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입증이 어려운 사건들이 가족 관계에 발생하는 사건이고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주는 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재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소하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면 감정이 악화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짧게 고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내일 썰전 라이브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계속해서 정치부회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래 다음 세상에서